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2023학년도 수시 컨설팅 대학별 합격 전략.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 성균관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의과대학 다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카톨릭대학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성균관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2022학년도 입시 결과는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2022학년도 결과를 보지 않아도 우리가 2020년이나 2021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추측하실 수가 있어요. 또 2024학년도의 시행계획이 발표가 되어졌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의학과의 입시의 방향, 또 전형의 방향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지 우리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2023학년도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2024학년도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대학의 입시의 방향, 대학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는지, 대학에서 어떤 전형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 방향성이 결국은 2024학년도의 입시의 방향이 2023학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학년도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2024학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참고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제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올해 처음으로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5명을 선발해요. 성균관대학교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논술고사 전형에서 학생들이 많이 뽑았었던 대학이고, 대표적으로 논술고사의 선발 인원이 꽤나 많은 학교였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논술고사 전형들이 폐지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축소가 되어짐에 따라서 논술고사 전형으로 의예과를 선발하던 것들을 폐지했다가 2023학년도에 이제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5명을 선발하게 되어지고요. 학생부 중학학과 모집은 이에 따라서 25명에서 20명으로 모집 인원이 줍니다. 올해. 하지만 2024학년도가 되면 내년에는 20명의 인원이 다시 25명으로 원래 인원으로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자, 학생부 중학학과 모집의 전형 방식을 보시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이 되는 자라고 하니까 지원 자격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도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에, 다시 말하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라든가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이제 해외에서 취득한 학력 수준이 매우 높다면 수능 최저 없이도 합격이 가능하겠지만, 가능하다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해외에서 공부하시고 국내 대학 가시는 분들이 만약에 수능 최저 충족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럼 어찌 보면 국내 고등학교 출신자들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없이 성균관대 같은 이런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가급적 여건이 된다면 수능 공부를 같이 진행하셔가지고 수능 최저를 충족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형 방식은 1단계에서 3배수 소리평가 10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에 면접 20%를 반영하는 전형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 배수가 매우 적다는 게 특징이에요. 성균관대 1단계 배수 3배수면 사실 성균관대 위에 있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그럼 서울대학교에 지역균형 선발 전형, 일반 전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가 있으면 학생부 교과 추천형,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이 있을 거고, 카톨릭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든가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이 있기 때문에 이 3개 대학을 다 합치면 전체 모집 인원이 약 190명 정도 인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상위 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균관대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를 연이어 4개를 한꺼번에 쓰는 조합은 사실 별로 나오지 않는다. 아주 성적이 정말 우수한 학생들은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원서를 쓰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내신 성적이 우수하고 아무리 학력 지표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의예과 상위 4개 대학을 연이어 원서를 쓰는 건 정말 모험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성적도 의대를 원서를 쓴다면 다 상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4개를 연이어 쓰는 경우는 사실상 많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쓴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성균관대 의회 상위대학에서 뽑는 인원이 193명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동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이 100%가 넘는다. 이건데 중요한 거는 3배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고려하게 되면 1단계 배수를 3배수가 아니라 5배수, 6배수를 더해야지 되는데 3배수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1단계 3배수다. 그러면 중요한 점은 뭐냐면 1단계에서 1단계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더군다나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1단계의 합격생을 선발하는 거, 1단계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1단계 3배수 면접고사 20% 전형은 결국은 1단계를 만약에 합격했다라고 한다면 실제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는 1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면접보다 1단계 소리평가의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2024학년도가 되어지면 1단계 배수가 5배수로 늘어나요. 1단계 배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면접의 비중이 커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4학년도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 일자는 전년도에는 수능 전 11월 6일 뭐 올해도 마찬가지겠죠. 수능 전에 면접을 보고 수능 전에 면접을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가 참 부담되죠. 하지만 성균관대를 꼭 원서를 써야만 되는 경우에 학생들이 많아요.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성균관대가 메이저 4개의 대학, 5개 대학까지 합치면 서울대학교, 연세대, 성균관대, 카톨릭대학교, 울산대까지 합치면 이 5개의 대학이 전형이 다 적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5개 대학들 중에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과 성균관대학교이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 다시 말하면 수능 전에 면접을 보내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서류평가에서는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자소서는 올해까지만 반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반영이 되지 않고요. 면접은 MMI 다중미니 면접을 통한 인적성 평가고 면접 질문지는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내에 면접 제시문의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부분 문제 자체가 상황 제시 문제, 상황 제시 면접이라고 하죠. 상황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긴 하지만 면접의 난이도는 사실 별로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균관대 2023학년도의 전형은 면접보다 1단계의 통과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논술 전형은 올해부터 실시하게 되어지는데 논술고사 100%예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매우 높죠. 4개 영역 등급 합이 5고 2과목의 평균이 과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가장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성균관대학교 논술 전형에서 의학과를 뽑는 5명은 도대체 뭐 어떤 걸 뽑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전형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상 과학과 학생들이거나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조건에서 면접을 보는 거죠.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조건 내에서 논술을 볼 거고 그 논술고사가 수학과 과학교과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럼 과학교과와 관련이 되어진 내용이 쉽게 말하면 원투 과목에 대한 이해를 종합적으로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과학생들보다는 이런 논술 전형은 사실은 과학과 학생들,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과학고나 자사고 학생들에게 논술고사 전형이 유리하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2024학년도가 되어지면 또 낮아집니다. 2023학년도는 4개 영역 등급합이 50만. 자,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류평가에 대해서 보시면 성균관대학교 2022학년도 서류평가 항목을 봤더니 첫 번째는 서류평가 100%고 실질 반영률이 서류평가 100%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평가 영향 및 평가 비율. 성균관대학교는 평가 항목에서 어떤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뽑나 봤더니 첫 번째는 학업 역량의 50%, 두 번째는 개인 역량의 30%, 세 번째는 잠재 역량의 20%를 반영하게 되고 학업 역량 50%에는 학업의 수월성, 학업의 충실성, 개인 역량에서는 전공 적합성과 활동의 다양성, 잠재적 역량에서는 자기주도성과 발전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역량 중심의 평가다.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학교 자체가
사실 역량 중심의 평가고 일반적인 생각들은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대학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대학에서 굳이 뭐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을 꼭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단지 이제 많은 대학들이 입시에서 상호 경쟁을 하다 보니 성균관대 입장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질 거고, 그럼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학생들 역량 중심의 평가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학생부 교과 성적도 우수하지만 비교과 역량과 탐구적인 역량들이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뽑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포인트는 역량 중심의 평가라는 점을 우리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사실들을 아셔야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할 때 대학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거나 평가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대응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형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성균관대학교가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던 것은 2018년도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사실은 성균관대가 논술 전형으로 엄청 많이 학생들을 뽑은 시절. 그러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문재인 정권 5년입니다. 5년의 기간 동안에 논술 전형을 어떻게 보면 약간 폐지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논술 전형을 부활하고 과학인재 전형을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의 교육 정책 아무래도 좀 이제 쉽게 볼 수 없겠죠. 그 교육 정책에 따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육 정책에 따라서 입시의 전략들이 좀 바뀌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는 2023학년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과 모집에서 의예과를 20명,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5명을 선발하니까 25명을 20명 5명으로 나눴죠. 그리고 2024학년도로 가게 되면 학과 모집의 모집 인원이 25명으로 늘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5명. 그러니까 결국은 학과 모집 의예과는 25명을 회복하게 되는데, 이 5명이 어디서 오느냐? 정시 선발 인원은 수시로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 의예 선발 인원은 2024학년도로 가게 되면 좀 줄고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 2022 쭉쭉쭉쭉 앞에까지만 하더라도 학과 모집의 1단계 배수가 3배수였어요. 계속 3배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배수라는 게 좀 의아하거든요. 왜? 성균관대 합격한 학생들이 상위대학의 연세대나 카톨릭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세계대학을 다 원서를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다 쓴다고 가정했었을 때는 약 190명 정도 선발하는 전형이고, 성균관대학교도 충원율이 보면 대략적으로 100%, 190%, 148%의 높은 충원율이 나오기 때문에 충원율이 150%, 200% 가까이 나온다. 그러면 1단계를 통과하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학생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잘못하면 인원을 못 채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배수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게 2024학년도로 가면서 배수가 5배수로 늡니다. 말씀을 드렸죠. 배수가 작으면 1단계 소리평가의 중요성이 매우 큰 거예요. 이걸 통과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배수가 커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고 봐야 돼요. 면접이 30% 늘었죠. 대학 입시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사실 대학별 고사 중에서 면접고사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의 중요성이 커졌다. 그럼 면접의 중요성이 커졌다라고 하면 결국은 누구에게 유리하냐? 과학고나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성균관대는 약간 과학고나 자사고 학생들 자연계 쪽에서 선호하는 약간의 DNA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2024학년도 입시가 되어지면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논술 전형이나 아니면 학과 모집을 통해서 의예과를 가기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3학년도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성균관대 의대를 갈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환경이다. 내년에 되면 좀 어려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논술 전형이 2023학년서부터 생기는 점이나 아니면 2024학년도 1단계 배수가 5배수로 늘고 면접의 비중이 30% 느는 거. 이것이 바로 그거고, 그리고 이게 2024학년도 얘기라 2023학년도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대학이 방향을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23학년도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2023학년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내교역학 등급 합의 5에 2과목의 평균 이해 과탐이. 그런데
2024학년도가 되면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과탐을 1, 2 하나, 두 개로 나누고 총 5개의 영역으로 5개의 과목 중에 3개의 등급 합이 4니까 수능 최저가 대폭 낮아지는 거죠. 이건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말 그대로 수능을 최저 학력 기준으로 활용하자. 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낮아지는 거죠.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뭐가 높아지겠어요? 당연히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그만큼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의 난이도나 논술의 변별력이 높아진다. 그럼 논술의 변별력이 높아지면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자사고나 과학생고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모집인원과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집인원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학과 모집은 25명을 유지하다가 2023학년도에 25명을 학과 모집과 논술 전형으로 나누게 되어지면서 20명으로 줄었다가 2024학년도에 다시 25명으로 늘어요. 그리고 정시 인원 15명에서 1명을 빼서 결국 수시 인원 전형으로 늘렸기 때문에 이런 변동이 발생이 됐고요. 논술 전형은 23, 24, 5 그때는 5명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시는 15명에서 10명을 줄었고 전체 모집 인원은 40명이기 때문에 성균관대학 의대는 모집 인원이 사실 많지는 않죠. 전국의 의대들 중에서 수시, 정시 합쳐서 모집 인원이 40명의 경우들은 되게 적은 모집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학과 모집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2021학년도 25명 모집에 525명이 지원을 했어요. 경쟁률이 21대1. 경쟁률이 이렇게 높죠. 높은 게 좀 의아하잖아요. 왜 의아하냐면 수능 전에 면접을 봐. 그죠? 그리고 대학이 높아. 원서 지원을 쉽게 못할 것 같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높아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가 없는 상위권 대학의 원서를 써야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사실상 메이저 대학 5개 중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이에요. 물론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 있지만 그건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안 맞을 거고 대부분이. 그렇게 본다면 2개 전형밖에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원서를 쓰셔야 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경쟁률이 21대1의 경쟁률이 나오고 충원율은 25명 모집에 48명이 충원이 돼서 192%, 2020년도에는 140% 높은 충원율입니다. 학생부 등급을 봤더니 학생부 등급이 약 50%의 학생부 등급은 1.1x 정도의 교과 성적이 나오고 70%로 봤더니 1.3 정도의 교과 성적이고요. 2020년도를 봤더니 1등급에서 3등급의 성적대를 포진한 학생들의 비율이 77.8%, 3등급 이하인 학생이 22.2%. 다시 말하면 모집인은 22명인데 내신 성적의 분포가 매우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매우 넓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일반고 학생들은 대부분 1.1 상위 구간에 대부분 몰려있을 거고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은 2등급이나 3등급에 듬성듬성 있겠죠. 결국은 내신 분포가 매우 넓다. 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 학생들, 자사고 학생들, 과학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서 선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 수시 이원 인원을 보시면 이게 문제죠. 2020년도에 최초 선발 인원이 15명일 때 2월 인원이 5명이 2월에 발생해서 정시 선발 인원이 20명, 2021학년도에는 2월 인원이 4명, 그 다음에 2022학년도에 2월 인원이 무려 9명이 2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9명이 2월이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명 중에서 실제 선발하는 학생이 16명, 그리고 나머지 9명은 못 뽑았다. 그럼 이게 못 뽑은 게 첫 번째, 대학의 의도냐, 아니면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었던 거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물론 다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1단계 배수가 3배수다 보니까 1단계 배수 3배수를 뽑아. 그리고 그 3배수를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이 140%나 192%의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고 나면 충원되어진 나머지 인원 내에서 선발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합격생들끼리의 점수 편차폭이 커지죠. 그러다 보면 첫 번째는 1단계 3배수 충원율이 150%, 190%의 충원율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동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보는 것처럼 수시 이원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죠. 너무 학력 차체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정 인원에서 차라리 커트시키고 그 인원만큼은 정시로 넘겨서 하는 거. 원래 이게 성균관대에서 잘하는 거거든요. 성균관대도 예전에 보면 논술 전형에서 많은 학생들을 뽑기로 했다가 실제로 그 인원들 중에서 무려 한 40% 정도를 정시로 이월시켜서 정시에서 뽑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월이 발생이 되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이월 인원이 발생이 되어진 이유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학에서 수시에서 한번 장사하고 그리고 그걸 다시 정시로 넘겨서 다시 한번 장사하는,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위권 학생들을 뽑겠다고 하는 전략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의 의도가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섯 번째 입시 결과나 내신 성적의 분포를 보시게 되어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 2021학년도를 보면 내신 성적은 1등급에서 3등급 내의 성적이 2021학년도는 77.8%, 2020년도는 79%, 3등급 이하의 성적의 학생들이 22%, 21.4%니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내신 성적의 분포가 매우 넓어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은 대부분 1.1, 그 다음에 자사고 학생들은 1등급 후반이나 2등급 초반, 그 다음에 과학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길게 보면 3등급까지도 갈 수도 있다. 물론 영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교과성적 산출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GPE 방식으로 갈 거고요. 어찌됐든 그런 방식으로 볼 수 있고,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내신 성적 50%가 1.1, 그 다음에 70%가 1.3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원율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면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021학년도의 모집 인원이 25명이거든요. 합격 인원이 48명이에요. 충원율이 192%였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5명의 3배수 하면 75명이죠. 75명 중에서 충원 인원까지 합치면 48명. 그럼 실제로 75명 중에서 불합격한 학생이 27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인원이 발생이 되어졌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인원이 왜 이렇게 발생됐냐?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첫 번째 1단계 배수가 3배수다 보니까 실제로 합격한 학생, 다른 대학으로 이동한 학생들을 빼고 나머지 학생들을 가지고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점수 편차폭이 벌어지다 보니까 대학에서 모든 학생들을 선발할 수 없었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 하나. 두 번째는 성균관대가 종전에 계속 진행하던 걸 보면 수시에서 선발 인원들을 정시로 넘겨서 정시에서 다시 학생들을 뽑는 경우, 그게 바로 2018년도 이전에 논술 전형에서 크게 문제가 됐었던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상위권 학생들을 뽑겠다는 의도가 포함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성균관대학교 의예과 모집 인원이 25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상 실제 선발 인원은 25명이 아니라 20명이다. 그리고 2023학년도는 20명의 선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15명 정도 뽑는 인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모집 인원이 매우 적고 좁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만큼 좁아지게 되어지면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고등학교 유형이나 평가 방식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모집 인원이 많으면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선발 비율, 그 다음에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들을 다양하게 가져가고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의 선발 비율도 일정 비율을 줄 수가 있는데, 모집 인원이 10명, 15명 정도 되어지면 사실상 하나의 평가 방식, 다시 말하면 역량 중심의 평가를 할 것이냐, 교과 중심의 평가를 할 것이냐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거기에 맞게 학생들을 뽑아야만 결국은 입시에 차질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모집 인원이 25명이다. 근데 그게 2023학년도에 20명으로 줄었다. 그리고 그 20명의 안에서 매년 충원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수시 2월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실질적으로는 15명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매우 좁은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균관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성균관대 의예과의 전년도의 입시 결과, 그 다음에 2023, 2024학년도의 입시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울산대학교나 기타 대학들을 하나씩 또 정리해 가면서 준비하고, 아직은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는 5월이거든요. 근데 지금서부터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원서 지원을 우리가 7월, 8월, 9월에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아무런 준비 없이 가만히 있다가 7, 8월에 대학 결정하실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이제 영상을 올리는 목적이 많이 보시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저 스스로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최종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에서 최고의 대학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의 준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별 준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학에도 충실하게 잘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